2023년 7월 24일 이정훈입니다. 그 대통령 관저를 정할 때 천공 스님이 왔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천공이 아니고 턱수염을 기른 백재권 교수였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그걸 놓고 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입한국의 풍수질이냐, 이런 건데 천공은 아니었다 라는 것만으로 해서도 그걸 주장했던 세력들은 물러설 줄 알았는데, 아니 무슨 백재권 교수는 풍수지리 하는데 그 사람은 왜 데려왔냐 이런 거고, 그러니까 또 백재권 교수는 노무현 과거 정권 문재인하고도 다 만났던 사람인데 그건 또 뭐냐, 또 그러니까 시끄러워집니다. 저는 풍수에 관심이 있어요. 한때 최창조 교수라고, 지금은 아시는 분들이 드물겠다, 서울대 지리학과에 풍수를 하신 최창조 교수님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초년 기자 때 그분의 길을, 그때 월간조선에 있을 땐가 전담해서 맡았어요. 매달 맡아갖고 그걸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한자가 참 많은 글이었기 때문에, 또 원래 학생 때도 제가 주역이나 풍수에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그냥 편집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전주대학교의 전주 우석대학인가, 김두기 교수께서 또 이 풍수를 많이,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분 따라다니면서 좀 같이 취재하면서 공부한 바도 있습니다. 한 번은 경남 합천에 가서 성주희 씨 산소를 봤는데, 아주 그 좌측형 500호 혈자리 딱 그런 모양이더만요. 근데 그 산소 자리를 뺏겼어요. 누구한테 뺏기는가 하면 조선 왕조한테 뺏겨서, 조선 왕조가 거기서 새로 태어난 왕자들의 태실로 쓴 자리를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할머니 산소에 가서도 본 적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계속 동교동에 살다가 산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산으로 옮겨갔었죠. 그리고 부모 산소를 용인으로 옮겼었죠. 그리고 대통령이 된 바도 있고,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죽었을 때 사실 서울 현충원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길을 썼어요. 근데 대통령이니까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자리는 없거든. 그 장소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원래 서울 현충원 자리는 창빈한 씨의 무덤 자리입니다. 창빈한 씨는 지금 얘기하면 서울, 어디라고 해야 되나, 서울 근교에서 있던 안씨 집안의 여성인데 궁궐에 들어갔죠. 그래갖고 이제 쭉 잘해가지고 이제 빈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의 손자가 되는 선조가, 명종 다음에 이제 선조가 왕이 됨으로 해갖고, 그 이후에 조선 왕조는 전부 다 이 창빈한 씨 후손들이 순종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창빈한 씨 무덤이 명당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6.25 전쟁 치르면서 한강 도하전을 하면서 병사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전사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 한강 도하전이 9월 달에 하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시신을 급하게 이제 한강 바로 밑에 있는 동작동에 있는 그쪽 창빈한 씨 무덤에다가 이제 모셨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조선 왕조의 그 재산은 국유화, 이왕가 재산이라 그래서, 일제가 이왕가 재산을 해서 일종의 국유화 비슷하게 했는데, 그걸 우리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다른 땅에다 쓰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정부 재산에 쓰게 되면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창빈한 씨 무덤이 이렇게 좌측형 500거 되는데 요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논밭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임시로 하다가 그게 결국 현충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장군 모형 이렇게 다 꽉 찼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통령 무덤 자리는 없어요. 거기서 가장 좋은 혈자리는 창빈한 씨 무덤이고, 그 혀를 중심으로 아래 위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계곡 같은 데는 온갖
이제 뭐 장군묘역, 병사묘역해서 꽉 차버렸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어디다 쓰는 줄 아십니까? 창민한 씨 무덤 바로 옆에다가 거기다 파고 집어넣었어요. 이건 암장 투장입니다. 요거는 제가 신동아에 자세히 쓴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 청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그 풍수 때문에 그거 한 거지 뭐야 그거. 그리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 당연히 자리가 없죠. 아니 창민한 씨 무덤 옆에 갖다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투장을 하는 참 몰상식한 했기 때문인지 YS 측에서도 길을 쓰고 들어간다 그래갖고 우베코 자리가 모양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했어요. 그러면서 원래 해석을 달리하죠. 이걸 주령으로 봐서 좌측 뭐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땅을 팠는데 거기 동그란 돌이 나옵니다. 원래 돌이 나오면은 무덤지로 옛날에 안 써요. 옛날에 직원들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 누구의 무덤을 하려고 팠는데 큰 둥그런 돌이 나오니까 그거 갖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때 뭐라 했더라? 봉황의 알이다라고 하면서 좋게 해석해서 그냥 썼어요. 그리고 DJ 때도요. 그 땅을 파니까 돌이 나왔습니다. 근데 돌을 뚫고 파버렸어요. 돌 나오면 안 좋다고 하는 게 풍수의 기본인데. 이렇게 무덤자리에 여야를 막론하고 다 써놓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는 그 무덤자리에 앉으려고 길을 쓰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한 절에 어디 모셨다가 동화 이북에서 오신 분들 그 공원묘역에 겨우 옮겼고 전두환 대통령은 아직도 무덤에 못 들어가고 계시죠. 이런 것도 일종의 좌파들이 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든 파고 들어가고. 저도 개인적으로 풍수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 조상들 저는 뭐 매해 내 선조 내가 모셔야 되는 산소를 가서 풀을 깎고 한 번씩은 봅니다. 그리고 어디가 좋은 자리인데 이렇게 유심히 봐요. 다른 산소도 보고 풍수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한편으로 깨닫는 거는 여러분 경주에 가보시면은 경주가 신라가 1000년을 갔다 그러죠. 경주에 가게 되면 대릉원에 가보면은 참 무덤들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좌청룡 우백호가 보이던가요? 허 벌판에 있는데 무슨 좌청룡 우백호가 있어요. 거기 내수 외수가 보이던가요? 그러면 부여에 가서 보시거나 공주 옛날 웅진 가서 보시면은 무령왕릉 같은 거 보시면 거기 좌청룡 우백호가 있던가요? 더 좋은 예는 요즘 중국 가기 힘들었지만 저는 옛날에 중국 많이 다녔습니다. 집안에 가게 되면 광개토 대왕 비가 있고 장군총이 있고 그 앞에 굉장히 많은 고구려 무덤이 있고 또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저쪽에 가게 되면 또 장군총 같은 고구려 무덤 군이 많죠. 거기가 어디야? 참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좌청룡 우백호 구도 속에 무덤들이 있던가요? 그런데도 고구려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백개도 강력했고.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풍수하는 사람하고 가보니까 그분들이 여기는 기운이 좋다. 기풍수다. 고대인들은 기가 좋은 데를 찾아서 풍수를 했다. 근데 기 좋은 자리를 설명을 아무나 못 잡아내잖아요. 저도 약간 기감이 있어서 잡아내는데 잘 못 잡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기감이 없는 사람들은 틀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후대의 학자들이 기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사람 살기 좋은 자리가 기가 좋은 자리니까 뭔가 바람을 막아주고 좌청룡 우백은 바람 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혈이 내려와서 그럼 약간 막아준 상태에서 약간 힐탑이 좋은 데잖아요. 사람 살기 푹 꺼지면 음습하잖아요. 거기가 명당이 되고 그 다음에 좌청룡 우백호 때문에 계곡이 있어 물이 있는데 이 산이 높은 산이면 불편하죠. 작은 산이라죠. 작은 산인데 작은 산이면 물이 적잖아요. 그럼 가물면 물이 없잖아요. 근데 이 물이 내려와서 여기서 큰 물을 만나야 돼. 그러면 이게 내수 외수가 돼서 그러면 이 물이 잘 안 마르니까 쉽게 말하면 바람을 막아주는 장풍 득수 그게 명당터가 되는 거죠. 기에 대한 설명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풍수가 현대까지 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바람 막는 거는 아파트 건물 잘 짓고 보온재 잘하면 막잖아요. 득수는 수도가 들어오면 막잖아요. 장풍 득수는 현대의 과학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명당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좌전철 우마트라고. 예. 이제는 생활에 편리한 게 기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밑에 지하철이 있고 바로 밑에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가 있어서 먹을 것이 편하게 사면 그게 명당이라 그러잖아요. 탁 끼는 겁니다. 나는 그 풍수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듣고 별 얘기 다 들었어요. 이제 동아일보 출신이니까 동아일보 누구 무덤이 뭐 좋니 나쁘니, 뭐 조선일보 누가 무덤이 좋니 나쁘니, 뭐 현대 정주영 회장 무덤 타고 어떠니부터 듣고 나서 내가 나보고 어쩌라고. 왜냐면 그거 잡을 때도 나름대로 다 골라 잡은 건데 다른 풍수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끝이 없는 겁니다. 풍수 논쟁은 끝이 없어요. 증명하기도 힘들고. 자, 내가 살 땅, 내가 내 조상 선조를 모시는데 내가 좋은 땅 구하기 위해서 풍수 좀 썼다 그러면 그게 잘못인가요? 이미 DJ는 유명하게 풍수 본 사람이고 YS도 그랬고, 나는 백 교수가 풍수 전문가라고 하는데 글쎄 풍수 전문가가 과연 있을까? 기풍수를 제외하고는 저는 좌천형 500호로 하는 풍수는 좀 뭐 그래요. 김두규 교수, 최창기 교수 다 옛날에 만나보고 했지만 설명 듣고 했지만 제가 와닿는 거는 두 분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풍수적으로 거기를 공동묘지로 해서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자리를 힘센 사람이 독점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다 묻힐 수 있는 그런 봉안당으로 하자는 얘기. 그러면 죽어서라도 명당은 공유하게 되니까 국가가 잘 되지 않겠냐. 그건 제가 찬성했습니다. 뭐 사람 사는 땅에도 흉지가 있죠. 산을 타다 보게 되면 딱 느낌 안 좋은 데가 있고 그런데 사고 잘 나죠. 또 어떤 데는 편안한 자리에서 누웠다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짐승들도 보게 되면 그런 자리 가서 이렇게 주로 뒹굴고, 음습한 데는 그런 데 좋아하는 벌레나 뭐 찬동물만 있고 좀 그렇습니다. 분명히 좋고 나쁜 건 있는데 뭐 그 정도지 그 이상 뭐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과학이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풍수를 가지고 천공을 썼다 쓰면 죄예요? 풍수하게 과도하게 빠져가지고 뭐 했다 그러면 모르지만 뭐 하나 의견 들어볼 수 있는 거지. 그 백재원 교수 의견 들어보면 그 들어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분들도 주어진 조건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 이상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뭐 비법풍수라 그래서 이쪽은 뭐 보강을 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요, 저는 이 풍수 문제 갖고 논쟁을 하는 게 되게 웃깁니다. 근데 제가 이것저것 다니면서 우리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또는 뭐 대전에 있는 현충원 이런 거 쭉 가보면 그 다 풍수가들이 잡은 겁니다. 풍수를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몇몇 기업인들은 어디 공장 하나 지을 때 풍수하는 사람들, 직원들 불러갖고 나름대로 잡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 더 좋은데 잡겠지. 그냥 결국은 돈에 맞춰 잡더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냐?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풍수는 이거 갖고 이렇게 싸울 대상이 못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그 정치 세력은 참 치사해. 손석구 씨 땅이란 책, 손석구 씨가 김대중 그 씨 부모 산소 잡아줬고 일산으로 가라 해서 일산에 있다가 대통령이 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참, 이게 남을 공격할 때 공격을 이런 걸 동원하면요. 참 치사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살 집에 인테리어 하듯이 심하게 하게 되면 뭐 미신이 있겠지만은, 근데 미신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 보면 어느 정도 맞으니까 그러는 거죠. 제가 한참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고대에는 과학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레이더로 살펴보고 감청을 해서 적이 어떻게 한다는 걸 알고 싸우지만, 근데 상대도 우리를 아니까 또 똑같이 줬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모르니까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어디서 싸워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점을 보잖아요. 근데 점을 한 사람한테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결국 왕이지. 지가 결정하는 대로 당하니까. 지가 군주니까 군주는 한 명의 점쟁이한테 점을 안 보죠. 둘한테 보게 되면 1대1로 갈리면은 택하지 못하니까 3명이나 5명한테 보게 하죠. 그러면 3명한테 보게 되면 3대0이 나오거나 2대1로 나오죠. 3대0을 택했을 때는 3이 나온 걸 선택하고 2대1일 때는 2도 선택할 겁니다. 근데 결론이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점쟁이 죽여버리면 돼요. 책임을 물어서. 그렇게 두 번만 하고 나면은 또 점을 보게 되면 3대0이든 2대1로 나오죠. 그래서 2나 3의 결과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때쯤 되면 점쟁이가 자기가 점 본 결과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싸우러 나가서 전쟁을 이기고 와버립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풍수한 사람들도 뭐 손석구 씨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했으니까 위상이 올라갔죠. 근데 그 양반이 다 맞췄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백재권 씨도 아마 그럴 겁니다. 확률이 좀 높을 뿐이겠죠. 그리고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그 산소자리 김영삼 대통령 산소자리 잡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의 자손들이 잘 되고 있나요? 잘 보셔야 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들도 다 하면서 남 공격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문제지. 그 빠진 거에 대해서는 공격은 안 하고 왜 이걸 떠드냐 이거야. 그리고 백재권 씨가 뭐 봤다는데 결론적으로 그쪽에서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권했던 것 같은데 외무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이 선택했잖아요. 참고상일 뿐이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갖고 왜 떠드냐고. 그리고 다 잘 되기 위해서 미래를 과학으로도 안 되니까 뭐 풍수든 하다못해 우리가 현충일 날 닫으면 구국 선열에 대해서 기도하지 묵념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뭐랄까 그 음덕을 빌려서라도 뭐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신을 모시고 하는 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됐다고 하면 그거 잘 된 거고 뭐고 거지 그걸 갖고 풍수랑 공격을 뭐하러 해? 그래서 풍수 논쟁에 대해서는 너무 빠지는 것도 문제고 그거 갖고 논쟁을 하는 것 자체도 우습고 여기에 빠져서 뭐 어떤 분들은 하여간 땅이 가장 땅심이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선택인 거고. 근데 과학이 발전할수록 자꾸 그건 퇴보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좌전철 우마트가 최고의 명당이에요. 도시에서는. 바람을 막고 물이 구하는 게 어려울 때는 장풍 득수할 수 있는 좌천형 500호 모양이 좋지. 근데 그것도 깊은수는 못 따라가는 거야. 좋은 기온이 나오는 데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걸 이렇게 산에 가보시면 오래된 절자리 있죠. 그런 데가 되게 명당이죠. 그 기가 좋은 자리죠. 깊은수를 못하는 상태에서는 과학적으로 좌전철 우마트가 지금 그런 데가 집값이 뛰는 데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 이걸 갖고 정치하려고 했던 세력들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